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는 이 레젝스를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 이제 텍스트 추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배운 걸 가지고 조금 실습? 실제 케이스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 미국 데이터, 미국 텍스트를 조금 더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한국어도 많이 다루지만 제가 예전에 했었던 미국 데이터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지금 준비한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은 이렇게 생긴 파일이에요. 이거는 미국의 그 SEC의 상장이 아니죠. SEC에 보고된 공시 중에 하나를 제가 임의로 가져온 건데요. 여기 보면 많은 정보들이 딱 있을 것 같아 보이죠? 언제 accept 됐느냐, 번호는 뭐고, 타입은 뭐고, 그다음 뭐 언제에 대한 리포트고, 언제 파일링이 됐고, 그 다음에 언제 변화가 있었냐, 그리고 뭐 회사 이름, Central Index Key, 이거는 미국의 그 IRS, 그 세금 다루는 곳, 국세청 같은 데인데요. 거기서 쓰는 번호고, 뭐 기타 등등 번호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여기서 몇 가지 정보를 가져오는 연습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저번에 봤듯이 regex 라이브러리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방금 파일 이름이 이거였어요. 코드 팔 header.txt r, 그 다음 read 하면은 이 파일 전체가 하나로 읽어오죠. 이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파일은 제가 임의로 고르고, 그 고른 데서도 임의로 일부를 잘라낸 거예요. 예제로 보여드리는데 전체를 다 복잡하게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어떤 게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시, 그 정도만 보여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여러모로 응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헤더 부분, 여기 헤더라고 되어 있죠. 앞에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만 제가 따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앞에 영상들에서 봤던 이런 줄바꿈이라든가 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쭉 있고요. 좀 혼란스러워 보여요. 사람 눈으로 보면 사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 파일 형식이 훨씬 읽기 쉽고 깔끔하지만 기계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원하는 원하는 문구를 어떻게 기계가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이냐, 그게 지금 여기서의 질문인 거죠.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회사의 아이덴티파이어, 회사를 어떤 번호로 아이덴티파이 할 것이냐. 예를 들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된 기업이다. 그러면 주식 코드 6자리가 있죠. 그걸로 회사를 분류할 수가 있어요. 어떤 회사가, 어떤 번호가 어떤 회사인지. 여기서는 준 정보가 이겁니다. CIK, Central Index Key. 그 다음 회사 이름 2개가 있는데 회사 이름과 번호를 매칭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 번호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이 번호를 가져와야 이 문서가 어떤 회사에 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가져오는 걸 첫 번째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Central Index Key라는 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를 찾아야 돼요. 결국엔 이 regex, 결국 컴퓨터가 문서를 보고 찾는 건 기본이 패턴 파인딩입니다. 패턴을 찾는 거예요.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거죠. 반복되는 여러 가지 의미 없어 보이는 패턴 중에서 공통된 패턴을 찾아내는 것. 결국 그것이 이 컴퓨터가 사람보다 훨씬 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문서의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것은 뭐 컴퓨터도 나날이 잘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이 좀 낫지만 이런 단순 작업은 컴퓨터가 훨씬 빠릅니다. 정확하고요. 그래서 그 패턴을 찾아보면 Central Index Key라는 문구 다음에 이 콜론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이게 좀 글씨가 좀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좀 키워보면요, 이게 10자리 숫자예요. 그러면 찾아야 되는 건 Central Index Key, 그 다음 10자리 숫자인데요.
이거를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당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사람보다 컴퓨터가 빠르다는 게 이런 겁니다. 사람은 여기서 이거 찾으려면 쉽지 않아요. 여기 있네요. Central Index Key 10자리 숫자인데 그 사이에 탭이 3번이 들어가 있어요. 자, 다시 문서를 보면요. 여기 쭉 빈칸이 있잖아요. 이게 탭 3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서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찾아야 될 것은 Central Index Key라는 문구 다음에 콜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탭 3번이 나온 다음에 나오는 10자리 숫자. 근데 앞에서 봤지만 이런 식으로 찾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거 여러 번 좀 고민을 해봤었죠. 우선 이 패턴을 찾을 수 있는지부터 한번 해볼게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 Central Index Key를 헤더에서 찾아라라는 펑션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찾아집니다. 768부터 786까지 범위에 Central Index Key가 있어요. 그러면 대충 786의 범위부터 여기 끝나는 부분부터 일부를 가져오면요. 799까지 제가 이건 딱 맞춰서 그냥 갖고 온 건데 그러면 원하는 숫자를 가져온 것처럼 보여요. 물론 여기 쓸데없는 게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를 한 92 정도로 아이고 너무 많이 잘랐다. 9089 하면은 10자리 숫자를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것이냐? 좀 더 편한 방법은 없느냐? 당연히 있겠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조금 익스텐드를 해볼게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Central Index Key랑 10자리 숫자를 찾아라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운더리도 좀 넣고 그러면 이런 레젝스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Central Index Key 콜론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슬러시 T가 숫자니까 숫자 10개 그리고 바운더리가 있는 걸 찾아봅시다. 해볼게요. 근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 왜냐하면 위에서 조금 돌아가 보면 여기서 찾아야 될 건 Central Index Key 다음에 탭 3번에 그 다음에 10자리 숫자인데 이 레젝스는 탭 3번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이 상태로는 찾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탭 3번을 중간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지금 탭 3번 넣었잖아요. 이러면 이제 정확하게 원하는 부분을 찾아줍니다. 근데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이제 어떻게 찾는지를 알아냈어요. 근데 이 문서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이게 사람 눈으로 딱 봐서 이게 탭 3번인지 공백 10번인지 이렇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모든 문서가 이렇게 다 돼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탭 3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페이스 12번일 수도 있고 보통 탭 1번이 스페이스 4번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베리에이션을 일일이 핸들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 베리에이션을 총괄하는 어떤 패턴을 찾는 레젝스 펑션을 만들어 볼 것이냐 뭐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런 것은 자기가 맞닥뜨린 문서의 특성에 따라 정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우선은 조금 제너럴라이즈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개를 정확하게 모든 문서가 가지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다. 어떤 문서는 스페이스 12번, 어떤 문서는 탭 1번에 스페이스 8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으면 가장 브로드한 방법은 가장 넓게 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점을 쓰는 방법이죠. 이건 아무 캐릭터나 다 대응이 되고 그 점 뒤에 이 스타 마크를 붙이면 이거는 0번 또는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찾아줍니다. 즉, 점 별표는 아무 문자나 any 캐릭터가 0번이 있거나 여러 번 있는 걸 다 찾아주는 거. 그러면 여기에 이 사이에 이 탭 3번 대신에 그걸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오케이. 잘 찾아줍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보이지만 앞에서 지난 비디오들에서 봤듯이 보통 이런 거는 좋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임의로 이런 걸 만들어 넣었어요. 가운데 의미 없는 문구를 넣고 그럼 이게 우리가 찾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도 이 굉장히 넓은 범위를 찾아주는 아무거나 0번 혹은 여러 번은 넣으면 이걸 맞다고 찾아줘요. 원하는 결과가 아닌 거죠. 그러면 조금 좁혀보면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냐면 탭 혹은 줄바꿈 혹은 공백, 그래서 공백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기호들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가로로 묶고 이 세로반은 or 컨디션이니까요. 그게 0번 또는 10번, 좀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3번인 걸 알고 있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10자리 숫자가 나오는 걸 찾아라. 그러면 찾아줘요. 혹은 조금 더 간결하게 슬러시 s, 이거는 공백들에 대응하는 문자인데요. 슬러시 s가 0번 혹은 여러 번 나오는 걸 찾아라 라고 해줘도 찾아줍니다. 뭐 이거는 유일한 답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문서에서 공백을 다 없앤 다음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도 물론 비슷하게 작동할 겁니다.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건 여러 가능한 것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걸 응용해서 여러 개를 해보시면 돼요. 본인이 편한 방식, 아니면 자기가 맞닥뜨린 문서의 형식에 따라서 더더욱 효율적인 방식, 그것은 이제 그때그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사람 바이 사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괄적인 답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코딩 잘 몰라요. 그래서 저보다 이거는 제가 하는 방식이고, 저도 뭐 꼭 이 방식만 쓰는 건 아니고, 저보다 고수분들은 더더욱 괜찮은 방법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각설하고 넘어가서, 그럼 이제 우리가 찾고 싶었던 거는 여기 10자리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찾아준 건 뭐냐면 이 전체 문자열이에요. 그러면 10자리 숫자를 찾아봅시다. 이 매치된 결과의 0번째 엘리먼트는 그냥 한 번씩 차근차근 해볼게요. 매치된 문자의 0번째 엘리먼트는 매치된 문구 그 자체입니다. 그럼 그 문구에서 뒤에 있는 10개가 우리가 찾는 번호예요. 그러면 뒤에서 10번째부터 끝까지 지정을 해주면 10자리 숫자를 가져옵니다. 오케이, 괜찮아 보여요? 이게 또 다른 방식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 그룹이라는 걸 하면요, 이 우리가 찾은 거에서 찾은 결과, 즉 매치가 된 스트링을 돌려줍니다. 이거 보면 A를 리서치 블라블라블라 하고 나서 리그룹을 붙여주면요, A를 프린트 해보면 이런 게 나와요. 똑같은 결과죠, 위에서랑.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를 뒤에서 10번째부터 갖고 오면 10자리 숫자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최선인가요? 조금 더 편한 방법은 없나요? 이게 사실 코딩이라는 건 이제 조금을 좀 편하게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문서 몇만 개 있는데 일일이 이거 사람이 카피 페이스트 해도 됩니다. 실수가 없다고 가정하면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게 싫으니까 지금 코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편하게 해볼 수는 없을까? 우선 10자리가 확실하다고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만, 만약에 이게 여러 자리 숫자다 그러면 공백에서 분리를 하고, 스플릿이 분리를 하는 건데, 분리를 해서 숫자가 들어있는 마지막 거만 가져오면, 마이너스 첫 번째 거를 가져오면 돼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공백 다음에 있는 건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8자리든 3자리든. 이런 것은 뭐랄까, 이게 문서가 지금 제가 가져온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칙성이 좋은 문서인데요. 보통 규칙성이 좀 어그러지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 꼼수라기보단 여러 가지 좀 해결책을 동원을 해야 돼요. 그런 테크닉 중에 하나라면 하는데요. 이게 10자리가 확실하다. 그럼 10자리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다, 나눈 다음에 제일 뒤에 걸 가져오거나, 아니면
이 문구에서 숫자로 된 걸 가져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처리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 look behind라는 건데요. look forward도 있고, 다시 위로 조금 올라가서 보면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 central index key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공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자리 숫자. 이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10자리 숫자 전에 죄송합니다. 센트럴 인덱스 키로 시작하는 여기에 뒤에 붙어 있는 10자리 숫자를 찾아라 가 컴퓨터에게 이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제가 일단 간단한 예부터 하나 드러놨는데요. 여기 물음표 이거 뭐라고 하나요? 부등호는 A, 이걸 가로로 다 묶어주고 B 하면 이건 뭘 가져오게 되냐? 좀 크게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B after A 뒤에 따라오는 B를 가져와라. 혹은 반대로 A는 A인데 그 앞에 죄송합니다. B인데 그 앞에 A가 있는 애들, A 뒤에 따라오는 B를 가져와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research B RIB 하면요, 이거 B를 RIB 안에서 찾으라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찾아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찾고 싶은 게 IB가 아니라 AB다. 즉 B는 B인데 A 뒤에 찾아오는 것만 찾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쓰는 게 이런 건데요. 캡은 A와 B로 구성되어 있어요. 뒤에가. 그러면 B인데 A에 따라오는 B를 가져와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립에다가 동일하게 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 규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걸 응용해서 지금 우리가 해보려는 건 10자리 숫자가 센트럴 인덱스 키라는 것 플러스 공백에 따라오는 10자리 숫자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이 가로 안에 센트럴 인덱스 키, 그 다음에 공백,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해줘도 돼요. 이 공백은 사실은 여기 안에 넣어도 되는데 우선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룹을 하면 아까 찾은 결과를 반환한다고 했잖아요. 해보면 공백 10자리 숫자 이렇게 나옵니다. 공백 10자리 숫자, 여기까지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립을 통해서 공백을 없애주면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밖으로 빼놓은 이유가 다 있어요. 이거 안으로 넣은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데요. 에러가 떠요. 왜냐면 여기 에러가 뜨면은 한번 쭉 읽어보는데 이게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 S 별표는 S가 0번 혹은 여러 번 나오는 걸 찾으라는 의미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넓이, 이 스페이스가 딱 정해지는 스페이스가 아닌 거예요. 한 번 넣으면 길이가 1일 거고 두 번 넣으면 2일 거고 이런 식으로 변동하는 것은 이 안에 가로 안에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경우엔 look behind나 look behind after를 쓰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방식. 물론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되긴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한 줄에 그냥 처리할 수도 있어요. 돌아가서 그룹한 다음에 스트립을 한 번에 다 묶어주면 10자리 숫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응용하면 이제 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여기 우리 또 중요한 게 날짜 아니겠습니까? 언제 낸 거냐. 날짜 여기 보면 어디 갔지? 파일링 데이시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Filed as of date 2005년 6월 16일. 이것도 가져오고 싶을 수 있죠. 언제 한 거냐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비슷하게 Filed as of date, 그 다음에 밖에 가로 밖에 공백 있거나 없거나, 그 다음 8자리 숫자. 8자리 숫자인 이유는
YYYYMMDD. 이 날짜를 말하는 포맷이 여러 개가 있는데 8자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포맷 2001 0101이면 2001년 1월 1일이잖아요. 이거는 YYYYMMDD 포맷입니다. 뭐 01 March 2019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DD MMM YYYY 포맷. 뭐 이런 식으로 포맷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문서의 경우에는 8자리 포맷을 쓰니까 숫자 8개로 이루어진 걸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해보면 가져와집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대체로 정해지고 명확한 구분자가 있거나 한 경우는 어지간하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조금 더 나가서 텍스트로 뭐 예를 들면 이 빈도 분석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거 하는 거 우선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